안녕하세요. A 플러스 이슈입니다. 일제강점기의 군함도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을 강제 노역시켜 해저 탄광을 운영했던 일본 미쓰비시 광업이 중국인의 강제 노역만 인정하여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쓰비시가 중국인 강제 연행 근로자를 위한 추도비를 건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일중 5호 평화부전의 비라는 5호비가 일본 나카사키시 변두리의 한 공원에 세워졌던 것이었습니다. 이 비석에는 군함도와 다카시마 등 탄광 3곳에서 강제 노역한 중국인 피해자 845명의 이름을 새겼고, 중국인의 인권이 침해된 역사적 사실 및 역사적 책임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인정하고 통절한 반성과 심심한 사죄,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미쓰비시는 2016년 중국인의 강제 연행 노역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1인당 10만 위안 약 1,900만 원의 화해금을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추도비 건립은 당시 미쓰비시 측이 화해 사업의 비용을 대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미쓰비시 탄광이 있었던 홋카이도, 아키타, 미야기, 후쿠오카 등 4곳에도 이러한 추도비를 설립할 것이라고 미쓰비시 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한국인 피해자에는 어떤 사과나 화해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인과 달리 한국인 근로자는 강제 연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쓰비시가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2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한국은 이미 일본에 합병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 국민들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38년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국가가 자국민을 징용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발언입니다. 당시 일본과 전쟁을 벌이고 있던 미국, 중국, 영국 등의 전쟁 포로를 강제 노역시킨 것과 자국민을 징용한 것은 법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즉, 교의적으로 잘못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미쓰비시가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일기본조약을 기점으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한일기본조약은 1965년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체결된 조약입니다. 또 국제법상 재산과 권리 등 일체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문구가 포함됐기 때문에 일본 측에 추가적인 배상 의무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 2가지의 주장을 근거로 일본은 한국인의 강제 연행과 책임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2015년 군함도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추진하면서 스스로의 논리를 부정했습니다. 2015년 일본은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해 달라고 요청했고, 유네스코 측에서는 강제 노역의 역사를 숨기지 말라고 제안했습니다. 일본은 군함도에서 자행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탄압과 노동력 수탈의 실태를 제대로 알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로 했으나 바로 다음날 말을 바꿔 강제 노역을 부인했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가 강제 노역의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설립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개관한 정보센터에서의 전시 내용은 일본의 당초 약속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자체를 부정하는 증언과 자료가 주로 전시됐으며 일본의 산업화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센터의 가토고코 센터장은 군함도에서 강제노동은 없었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라는 발언까지 하며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일본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군함도 관련 설명에서 강제 동원된 한국인의 피해 사실이 빠져 있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조치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약속을 지키라는 결정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함과 동시에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까지 동원해 일본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의 이례적인 비판 결정문 채택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반성이나 시정 없이 쉬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뻔뻔하게도 일본은 또 다른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광산에서는 1939년부터 조선인이 강제 동원됐었고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금이 아닌 구리, 철, 아연, 납 등 전시 물자를 생산하는 광산으로 활용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지난 2월 추천하며 추천서에서 이 사도광산의 가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을 강제 노역시킨 기간을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추천 대상 기간을 16세기에서 19세기 중반인 에도 시대만 한정해 꼼수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군함도의 사례를 들어 약속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사도광산의 등재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 유네스코와의 기존 약속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도광산이 새롭게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심사기구인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등재를 위해서는 위원국의 전원 찬성이 필요합니다. 일본을 포함한 21개국이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있는데 회원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변수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러시아가 등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에 반발해 일본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는 당분간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쿠리열도 분쟁, 에너지 문제 등으로 원래도 관계가 좋지 못해 러시아의 반대가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행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유산위 위원국이 아니지만 세계유산 등재 때 관계국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유네스코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사도광산 등재 실현을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의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 시도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비열한 길을 가는 것일까요? 중국에는 사과하고 우리에게는 뻔뻔한 일본의 그 길이 무엇을 위한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서는 무엇보다 일본 측의 진정한 사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일본이 진정한 사죄를 하고 피해자분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될까요? 살다 보면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사람만큼 짜증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도 이럴진데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는 많은 국민들의 가슴은 참 답답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다시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A+ 이슈였습니다.